거대한 암 사기극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다룰 건데요. 이 책의 2장은 우리가 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주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책은 정말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암에 대해 끔찍한 거짓 정보에 철저히 쇠뇌당해 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암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든 주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예요. 그럼 이 주장을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게 그냥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이라고 주장하고요. 그 기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동기는 결국 막대한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또 흥미로운 건 왜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대의학 전체를 꼬집는 우화를 하나 들려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가의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파트, 의도적인 기만입니다. 이 책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낸 연막 작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뇌는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자가 지목하는 건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같은 곳에서 똑같은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비판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연막 작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저자가 말하는 이 선전과 정보 통제 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4%,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충격적입니다. 저자는 한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보내는 홍보자료 있죠. 그중 무려 94%가 거짓이거나 심하게 과장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가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저자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인데요. 우리가 지금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같은 주류 의학, 즉 진화론자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치유 같은 대안적인 방법, 즉 창조론자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광신도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만 진짜 뭐가 맞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기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고 저자가 지목하는 핵심 동기,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2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게 2004년 딱 1년 동안 미국에서만 암 치료에 쓰인 돈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만약에 아주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연치유법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 거대한 암 산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죠. 네,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냉소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암 산업의 진짜 목표는 환자를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싼 약으로 증상만 겨우 관리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약을 사 먹는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의사들은 다 알면서 속이는 건가? 여기에 대한 저자의 관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저자는 의사 개개인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들 대부분은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바로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의대에서는 영양학이나 자연요법 같은 건 거의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약 처방과 수술에만 집중하죠. 졸업하고 나면 최신 정보는 의학 저널을 통해 얻는데 이 저널들은 제약회사의 막대한 광고비로 운영됩니다.
결국 아무리 똑똑하고 선량한 의사라 해도 이런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고 환자에게는 결국 독한 항암제를 처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비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하나의 우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위험한 교차로가 있어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기 그냥 정지 표지판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해요. 대신에 뭘 하냐면 사고 후에 도로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지우는 비싼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며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을 짓는 데 돈을 다 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을은 결국 파산하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죠. 그리고 처음 정지 표시판을 말했던 그 사람은 돌팔이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뻔합니다. 이 우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작가는 현대의학이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을과 똑같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환경 독소 같은 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종양이라는 증상만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비싸고 독한 수술, 방사선, 항암제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비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분석 끝에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건 이겁니다. 제발 이 거대한 기만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놀라운 자연 치유력의 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암이라는 공포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막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자욱한 연막 너머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